온돌? 웃기지 마세요. 영국인이 겪은 한국 온돌의 충격적인 반전. 안녕하세요, 캐서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실 저는 처음에 온돌을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바닥이 따뜻하다고? 영국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히터면 충분하죠. 그렇게 온돌을 조금 우습게 본 게 사실이에요.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에서는 바닥이 집을 데운대. 슬리퍼도 필요 없고. 농담하지 마. 그렇게 효율적인 난방이 있다면 왜 유럽에는 없는 건데? 그때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의 온돌이 특별하다기보단 단순히 옛날 방식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서 온돌을 직접 체험한 후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원래 발이 항상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영국에서 겨울이 되면 더 심해지죠.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고 집 안바닥은 언제나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양말 2개씩 신어도 슬리퍼를 껴도 그 차가운 느낌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전기 히터를 틀면 공기는 따뜻해지지만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죠.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집인데 왜 이 추위를 참고 살아야 할까? 그런데 어느 날 BBC에서 한국의 온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화면 속 사람들은 맨발로 바닥을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양말도 슬리퍼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얼굴엔 편안한 미소가 가득했죠. 한나이 지긋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온돌은 우리 삶의 일부예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죠. 너무 신기했어요. 바닥이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엔 온돌이 계속 맴돌았어요. 나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서 그 온돌이라는 걸 직접 체험해보겠다고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창밖은 회색빛 구름으로 가득했고 저는 담요를 무릎 위에 덮고 긴 비행에 대비했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어요. K-팝이나 드라마, 김치 같은 건 들어봤지만 온돌은 완전히 생소한 개념이었죠. 그냥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기술일 뿐이겠지. 이렇게 스스로 말하면서도 한편으론 뭔가 특별한 게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온돌 위에 앉아 차를 마시고 따뜻한 바닥에 누워 평화롭게 잠드는 모습들. 그들이 말하던 따뜻함은 단순히 온도가 아니라 어떤 문화적 의미가 담긴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은 활기가 넘쳤어요. 겨울인데도 거리엔 사람들이 분주했고 환한 조명이 거리 곳곳을 비추고 있었어요. 제가 묵기로 한 곳은 전통 한옥이었어요.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그 느낌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가니 낮은 담장 안으로 오래된 한옥이 보였어요. 기와 지붕이 정겹고 나무로 된 벽이 따뜻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주인분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캐서린 씨 환영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온돌 덕분에 방은 따뜻할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었어요. 맨발로 바닥을 디딘 순간 깜짝 놀랐어요. 바닥이 따뜻했거든요. 발바닥이 마치 따뜻한 손으로 감싸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온돌이에요? 믿기지 않아서 물어봤어요. 주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어요. 네, 온돌은 바닥 아래에 따뜻한 공기가 순환해서 집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에요. 앉아보세요. 더 잘 느껴지실 거예요. 바닥에 앉아서 손을 대봤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포근했어요. 차가운 바닥에 익숙했던 저로선 정말 신세계였죠. 이 온기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작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밖에는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지만 방 안은 포근했어요. 따뜻한 바닥 위에 이불을 깔고 누우니 너무 행복했어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진짜 마법 같다. 집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영국에서는 난방이 늘 효율성과 비용의 문제였죠. 히터를 오래 틀면 전기요금이 걱정되고 끄면 금방 추워지고요. 그런데 온돌은 다르더라고요. 바닥 자체가 따뜻하니까 공기도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졌어요. 온돌의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주는 그 느낌은 마치 자연이 저를 꼭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따뜻한 바닥 위에서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희미하게 날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여전히 아늑했어요. 저는 바닥에 다시 손을 대봤어요. 여전히 따뜻했어요. 주인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방으로 들어오셔서 물으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에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주인분도 미소를 지으셨어요. 온돌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단순한 난방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죠.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온돌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그 한마디로 설명되는 것 같았어요. 온돌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같았어요. 집이라는 공간이 그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날 오후 주인분께 온돌의 구조에 대해 배웠어요. 바닥 아래에 따뜻한 공기가 지나가는 구조라면서요. 우리 조상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집을 데웠어요. 이 방법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감탄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원리로도 이런 따뜻함을 만들 수 있다니요.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이미 온돌에 푹 빠졌어요. 그것은 단순히 기술을 넘어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영국에 돌아가면 이 따뜻함을 꼭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라고요. 한옥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가장 먼저 조용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벽들이 숨을 죽인 채 저를 맞이하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차갑고 매서웠지만 안은 부드럽고 포근한 따스함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니 솔향기와 흙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발 아래의 나무 바닥은 세월의 흔적과 정성으로 매끈하게 닦여 있었어요. 부츠를 벗을까 말까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벗었어요.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맨발로 첫 발을 내딛는 건 조심스럽고 약간 긴장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저는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저를 놀라게 했거든요. 단순히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부드럽고 마치 어깨를 토닥여주는 손길 같았어요.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그 따스함이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정말 놀랍다 하고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어요. 방 안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이제는 더 자신감 있게 움직였어요. 이런 경험은 태어나 처음이었어요. 영국에서는 바닥이 차가운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카펫을 아무리 두껍게 깔아도 러그를 아무리 많이 깔아도 그 냉기는 어떻게든 올라오곤 했어요. 그런데 이곳은 달랐어요. 따뜻함이 일정하고 한결같이 안정감 있게 퍼져 있었어요. 마치 바닥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공기 속으로 따뜻함을 내뿜는 것 같았어요. 방은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웠어요. 천장을 가로지르는 나무 기둥은 세월을 머금은 나뭇결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죠. 방 중앙에는 낮은 탁자가 놓여 있고 주위에는 쿠션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접힌 담요가 보였고 본능적으로 그 위에 앉아 몸을 감싸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먼저 이 공간을 더 둘러보고 싶었어요. 옆방으로 발을 옮기며 발바닥이 따뜻한 바닥을 스치는 느낌을 음미했어요. 이곳에서는 슬리퍼나 양말이 필요 없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어디서든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죠.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대며 이 따뜻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졌어요. 손바닥으로 느껴지는 따뜻함은 더 뚜렷했어요. 뜨겁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였어요. 추운 겨울밤에 이 바닥 위에 두꺼운 담요를 덮고 누워 따뜻함에 쌓여있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한옥 주인분이 온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바닥 아래로 따뜻한 물이 파이프를 통해 순환하며 집안 구석구석에 열을 전달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단순한 원리인데도 너무나도 놀라운 발명이었죠. 전 세계 어디서나 이 방법이 쓰이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영국에서는 라디에이터가 덜컹거리고 씩씩 소리를 내며 방에 열을 내뿜죠. 공기를 말려버리고 방 구석구석에 차가운 공간을 남기곤 했는데 여기에서는 열이 자연스럽고 고르게 퍼져 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낮은 탁자에 다리를 접고 앉았어요. 주인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을 담은 쟁반을 가져다 주셨어요. 첫 입을 먹었을 때 입안에서 터지는 맛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 순간을 특별하게 만든 건 음식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저 아래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었죠. 이 따뜻함 덕분에 제가 방 안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마음 깊이 안정을 느꼈어요.
저녁을 먹고 나니 주인분이 미리 준비해두신 두툼한 요와 이불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리를 펴놓으신 모습이 어찌나 따뜻해 보이던지요. 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작은 베개에 머리를 얹고 바닥에 몸을 뉘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기가 이불을 통해 제 몸을 감싸왔어요. 저는 눈을 감으며 긴 숨을 내쉬었어요. 밖의 세상이 다 사라져도 상관없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너무나도 안전하고 평온하고 완전한 안정감 속에 빠졌어요. 그날 밤 저는 몇 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을 잤어요. 이 따뜻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지구가 저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기분이랄까요? 꿈속에서 저는 햇빛이 비치는 숲을 걷고 타닥타닥 소리가 나는 모닥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느낀 건 여전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었어요. 마치 집이 밤새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것 같았죠. 그 다음날 저는 온돌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근처 마을을 방문했어요. 한옥 주인분께서 평생 이 마을에서 사셨다는 한 할머니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분 집에 도착하자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집은 제가 머물던 한옥보다 작았지만 느껴지는 온기는 똑같았어요. 저에게 앉으라고 손짓하시길래 바닥에 앉았어요. 그리고 차를 한 잔 따라주셨어요. 그분의 손은 침착하고 따뜻했어요.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았지만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분이 바닥을 가리키며 온돌이라고 자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답하고 따뜻한 나무 바닥에 손을 대봤어요. 그분은 웃으며 바닥을 톡톡 두드리셨죠. 마치 대단하죠,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과 함께 앉아있는 동안 저는 온돌이 그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커다란 가구나 무거운 의자가 필요 없었어요. 바닥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있었죠. 이 바닥 위에서 식사를 하고 쉬고 잠도 자고 가족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었어요. 집이 더 열린 느낌이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분의 손주들이 여기에서 게임을 하거나 이야기를 들으며 웃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이 바닥의 따뜻함은 단순히 신체적인 안락함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였어요. 그분 댁에서 나올 때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삶의 방식이고 단순한 것들에 감사하라는 깨달음이었죠. 한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영국에서의 제 삶과 이곳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어요. 거기에서는 하루하루를 서둘러 보내며 항상 다음 일을 생각하며 살았죠. 그런데 여기 이 따뜻하고 조용한 마을에서는 삶이 더 느리고 부드럽고 의미 깊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다시 한옥의 따뜻한 바닥에 앉아 있으니 제 집이 떠올랐어요. 이 따뜻함을 제 삶에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단순히 바닥의 온기만이 아니라 그 따뜻함이 가져다준 평화와 연결의 느낌까지도요.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시도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한 달은 제 삶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줬어요. 처음에는 온돌이 단순히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한 기술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따뜻한 바닥 위에서 사람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온돌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집을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쉼터로 바꿔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옥에서의 생활은 매일매일 새롭고 즐거웠어요. 아침이면 따뜻한 바닥 위에서 눈을 뜨고 창문을 열어 겨울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죠. 바깥의 겨울바람은 매서웠지만 방 안의 온기는 변함없이 저를 감싸줬어요. 따뜻한 바닥 위에 앉아 주인님이 내어주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순간들이 정말 소소하지만 완벽했어요. 혼자라고 느낄 틈이 없었어요. 주인님의 가족, 한옥을 찾아오는 손님들, 그리고 이웃들과 온돌 위에서 나눈 대화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문화를 알게 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온돌은 단순히 집을 데우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철학 같았죠. 하루는 주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돌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요. 따뜻한 바닥 위에서 이야기하고 음식을 먹고 함께 웃을 수 있죠. 그 말이 정말 저의 한 달간의 경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느낌이었어요. 온돌에서 느낀 따뜻함은 단순히 몸만 녹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그 따뜻함이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얼마나 깊게 만들어주는지 직접 느낄 수 있었죠. 한옥 거실엔 작은 탁자가 있었는데 저녁이면 모두가 그 탁자 주변에 둘러앉았어요. 각자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죠.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전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공간은 단순히 바닥이 따뜻한 곳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공간이었어요. 어느 날은 작은 마을 축제에 초대받았어요. 주인님과 가족들은 온돌에서 만든 떡과 따뜻한 국물을 준비하셨죠.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바닥에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온돌이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 따뜻함은 제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평소엔 늘 일에 치여 바쁘게 움직이던 제가 온돌 위에 선 속도를 늦추고 현재를 즐기는 법을 배웠거든요. 따뜻한 바닥 위에 등을 기대고 책을 읽거나 손으로 편지를 쓰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온돌은 단순히 제가 추위를 느끼지 않게 해주는 걸 넘어 삶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이었어요. 온돌은 바닥 아래로 따뜻한 공기나 물이 순환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는데 이 방식은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주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온돌은 자연의 힘을 활용해서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방식으로 수백 년 동안 살아오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국에서는 왜 이런 난방 방식을 쓰지 않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연의 도움을 받는데 너무 서툴렀던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이 다가왔을 때 저는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여기서의 시간들은 단순히 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여행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고민하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떠나기 전 주인님과 가족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말씀드렸어요. 여기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온돌의 따뜻함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새겨졌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배운 건 온돌의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따뜻함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얼마나 깊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이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온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온 힘을 쏟았죠.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온돌의 구조나 역사만을 다룬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지 그 철학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온돌이 정말 이런 따뜻함을 줄 수 있나요? 한국의 온돌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느꼈던 따뜻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됐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거든요. 지금도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매일 떠올리며 살고 있어요. 온돌이 제게 알려준 건 단순히 난방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현재를 즐기고 주변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 따뜻함이 단순히 한국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온돌 위에서 보낸 그 시간들은 단지 겨울 추위를 녹인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삶의 추위까지 녹여주고 저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시간이었답니다. 사장 새로운 물결.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훨씬 더 춥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영국의 겨울바람이 더 매섭긴 했지만 그건 집안 곳곳에 스며드는 차가움 같은 거였어요. 아무리 두꺼운 옷을 껴입어도 이불을 여러 겹 덮어도 손끝과 발끝까지 파고드는 냉기를 막을 수가 없었죠. 몇 주 동안 한국에 있다 왔을 뿐인데 한국에서의 삶과 여기, 영국에서의 삶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런던에 있는 제 작은 집은 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이에요. 바닥은 카펫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차가움은 여전히 올라왔어요. 라디에이터는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불규칙하게 열기를 뿜었고 그마저도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아침마다 목이 따가웠어요. 아무리 난방 온도를 높여도 방 전체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발은 항상 차가웠고요. 그때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온돌의 부드럽고 포근한 따스함이 그리웠어요. 며칠이 지나도 그 바닥 난방이 계속 생각났어요. 단순히 몸이 따뜻해서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 따뜻함이 주는 감정과 여유 때문이었죠. 한국에서는 그 온기가 저를 천천히 살게 해줬어요. 따뜻한 바닥 위에 앉아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아니면 그냥 누워서 바닥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어요. 아주 단순한 일이었는데도 마음이 꽉 채워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영국에서는 다시 바빠지고 항상 다음 해야 할 일을 서두르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만히 앉아 쉬는 법을 잊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담요를 덮고 뜨거운 차를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제 오래된 집의 온도를 설치하는 건 비용도 문제고 구조적으로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온돌이 주는 따뜻함을 제 삶에 조금이라도 가져올 방법은 분명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바닥 난방 시스템에 관한 기사도 읽고 동영상도 찾아봤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번거롭거나 비효율적이거나 아니면 그 느낌이 전혀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주 동안 찾고 또 찾다가 희망적인 물건을 발견했어요. 얇은 전기 히팅 매트였는데 러그나 카펫 아래에 깔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었어요. 온돌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할 거라 생각했어요. 바로 주문했고 배송되기를 애타게 기다렸어요. 드디어 집 앞에 도착한 상자를 보자마자 크리스마스 아침에 선물을 여는 아이처럼 상자를 뜯었어요. 설치는 정말 간단했어요. 거실에 러그 밑에 매트를 깔고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았어요. 스위치를 켜고 나서 기다리는데 조금 긴장되더라고요. 몇 분 뒤 러그를 통해 서서히 올라오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대봤어요. 한국의 온돌처럼 완벽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따뜻했어요. 그걸로 만족했어요. 러그 위에 가부좌로 앉아 다리로 스며드는 열기를 느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그리웠던 그 편안함을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저는 점점 그 따뜻한 러그 위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됐어요.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냥 러그 위에 누워있곤 했어요. 한국에서 한옥에서 보냈던 고요한 밤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제 몸을 감싸주던 그 포근한 느낌이요. 이 작은 변화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히팅 매트를 보여줬죠. 처음엔 다들 궁금해하다가 매트의 따뜻함을 느끼고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친구 한 명이 러그 위에 누워 말했어요. 왜 우리한테 이런 게 없었지? 저도 딱 그 기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 소문은 금세 퍼졌어요. 제 작은 히팅 매트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어요. 친구들은 어디서 이런 매트를 살 수 있냐고 물어봤고 몇 명은 곧바로 자기 집에 똑같은 걸 주문했어요. 우리는 장난스럽게 따뜻한 바닥 클럽이라고 불렀어요. 서로 집에 모여 따뜻한 러그 위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단순한 바닥의 따뜻함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을 만들어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온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올리고 따뜻함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글을 썼어요. 예상치 못하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질문을 하고 자신들이 겪었던 추운 집과 난방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따뜻하게 사는 더 나은 방법을 바라는 사람이 저 혼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사람들의 관심에 힘입어 한국에서의 온돌 경험과 그 마법 같은 따뜻함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영상은 단순했어요. 제가 히팅 매트 위에 앉아 있었고 한국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한옥 사진, 나무 바닥, 따뜻한 이불 사진을 보여주면서 온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어요. 온돌이 단순히 집을 데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단순히 몸을 위한 따뜻함이 아니에요. 영상 속에서 제가 말했어요. 이건 마음을 위한 따뜻함이에요. 놀랍게도 그 영상이 바이럴이 됐어요. 며칠 만에 조회수가 수천에서 수만으로 늘어났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독특한 난방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하며 연락을 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방문해 온돌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공유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그 따뜻함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묻더라고요. 그 반응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얼마 후 지역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 커뮤니티 이벤트에 초대받아 한국에서의 경험과 온돌이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발표하게 됐어요. 처음엔 작은 관중 앞에서 말하려니 긴장됐지만 막상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한옥에서의 시간, 따뜻한 밤들, 그리고 온돌이 어떻게 저를 천천히 살게 만들어줬는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에요. 제가 관중들에게 말했어요. 이건 하나의 삶의 방식이에요.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며 자기 이야기들을 나눠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온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알고 싶어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이야기하며 더 나은 난방 방식을 바란다고 했어요. 한 할머니는 어린 시절 가족들과 모닥불 옆에 앉아 시간을 보냈던 기억을 들려주셨어요. 온돌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몇 달이 지나자 온돌 바닥 모임은 점점 커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히팅 매트를 이용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편리성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온돌은 제가 갖고 있던 불만과 불편을 해결해준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앞으로도 한국이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